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완종 전 회장의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 사변이 정치권의 또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완구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이었죠. 전국이 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도 좀 강공식입니다. 빨리 정치개혁 해야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보좌하고자 했던 대통령과 또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새누리당 모두에게 피해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라도 빨리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게 거취를 정리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요. 네. 오히려 대통령 원래 순방을 갔다 오신 27일 이후에 거취를 정리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는데, 오히려 새정치연합의 해임 건의안 제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막다른 길로 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이완구 총리의 그 사임을 좀 앞당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완구 총리가 사표를 빨리, 예상보다 빨리 박 대통령이 올 점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도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빨리 땡긴 이유는 물론 야당의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선거에 임하면서 4.19 재보선에 임하면서 민심을 저는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도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버틸 수 있는 거죠. 지금 국정이 사실상 지금 건축을 타고 붕괴된 상태 아닙니까? 경제부총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붕괴까지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이 지금 국무총리 중심으로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도 원했던 상황이 아니죠. 야당도 이 정도까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도 물론이고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왜 안 됐습니까? 최고위에서 그런 의견이 관악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은 국민들은 이대로는 선거에 치르면서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정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버티면 오히려 더 속수무책이 될 수가 있으니 이왕 그만둔다고 얘기하면 빨리 결단을 내리자라고 했던 것이 새누리당 내부에 저는 의견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것이 1차적이고 네. 여기에 이제 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낸다는 등 등등해서 야권의 압박이 부과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특별사면 문제로 좀 방향을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은 잘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공수교대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완구 총리 문제 거취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새누리당이 수비 모드에서 이제 공격 모드로 옮겨가는데, 네. 성완종 회장이 워낙 지하철 인맥하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맥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또 정치 자금 뿌린 것도 새누리당에만 뿌렸겠느냐, 저쪽 야당으로는 안 갔겠느냐 하는 이런 그 속에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그 말기에 있었던 특사, 유일하게 그때 비공개 사면을 받은 그 대상인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의 그 문제점 아니냐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여야 간의 공방이 지금 치열하게, 이게 진실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 대목이요. 저도 사실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정권에서 특사를 2번이나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찾아봐도 없습니다. 물론 감금원 등등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은 핵심 측근도 아닌 상황에서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2번이나 받았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도 궁금한 대목인데, 다만 이렇게 보십시다.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12월 28일 날 사면 내부에 74명 명단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1일 날 오전에 발표가 될 때 그때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법무부의 공식 해명입니다. 그러면은 당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12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발표될 때 무슨 일. 혼자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였습니다. 자, 이때 지금 얘기가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통령에 당선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의 의견을 존중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다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막판에 성완종 전 회장이 누구의 입김으로 특사 명단에 추가가 됐냐,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제는 한 명 추가가 됐느냐가 문제인데, 정두원 의원이 오늘 아마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당시 MB 핵심 인사가 성완종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깥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비서실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심지어는 공천 문자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실제로 성완종 전 회장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물론 자문단이긴 합니다만은 참여를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이것이 딱히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목은 철저히 가려야 된다. 만약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명단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사면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아니 이런 거 가지고 거래를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밝혀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국민 앞에 설명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에는요. 그러니까 당선인 측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사면 명단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시 후보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 며칠 후에 인수위가 출범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박상범 박사 말씀 들어보면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빠뜨리고 있어요. 그 전달인 11월 23일 날 행담도 개발 비리건으로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요. 그럼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23일 날 고등법원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일주일 내로 대법원에 상고할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면은요.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특별사면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성완종 당시 피고인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고 검찰 특소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포기해야지만 대법원에 가지 않고 2심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말에 성완종 피고인과 그 검찰 측이 다 상고를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대통령 선거 20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면 복권에 대한 그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2심에서 본인은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텐데 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겠습니까? 이게 이 모든 거의 열쇠예요. 이거 하나만 보면은 지금 그 당시 민정수석했던 새정치연합의 전해철 의원 뭐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은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 방금 신 의원님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전에 누가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상고를 포기했느냐. 뭔가 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성완종 전 회장이 양쪽이 다 발을 다 대고 있었으면요. 이쪽에 되면 만약에 저쪽이 안 되면 이쪽에 또 저쪽에 되면 저쪽에 하다가 이쪽이 잘 안 되니까 대통령 선거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네. 발빠르게 그쪽으로 이 당시에 검찰이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간 흔적도 발견했다 그럽니다. 물론 이것이 특사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도 되네 해가지고 오히려 힘이 더 있는 이쪽에는 빠지니까 이명박 정부 쪽에다 줄을 대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정돈 의원 얘기가 잠깐만요. 이것만 이제 추가할게요. 정돈 의원 얘기가 당시 핵심 인사가 MB 정부의 핵심 인사가 찾아와서 사면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고 공천을 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만 보면은 이명박 정부하고는 뒤에는 앞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뒤에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 상당 부분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죠. 예,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이 확정되려면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그 법무부 검찰이 당선되지도 않은 이명박 후보 측의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상고를 포기했겠느냐. 그것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그 가설이 그 성립이 되는데 성완종 당시 회장은 이거 MB 쪽에 줄대 갖고 이게 양쪽에 다 줄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는지 그거를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이제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특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사를 많이 하면 거의 다 해옵니다. 아마 성완종 전 회장도 알았겠죠. 정권이 교체든 정권 재창출이 되든 또는 정권이 교체가 되든 특사가 있을 때 자기는 양쪽에 다 줄을 대고 있었고 검찰도 저는 볼 때는 성완종 리스트에는 없습니다만은 성완종의 로비 대상에서는 검찰도는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고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정권 교체에 아예 상고를 포기해버리고 검찰도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쪽에 다 발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성완종 전 회장 입장에서는 상고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 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저쪽이다 해가지고 MB 쪽으로 신경을 써서 인수위하고 접촉을 한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이 특별 사면을 놓고는 여야 간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생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조사를 따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국정조사를 하자. 근데 뭐 국정조사 하려면요. 또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조사의 뭐 범위 또 조사 기간 뭐 활동 기간 이런 거 다 정해가고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굳이 국정조사까지 해서 밝혀질 문제인지 오히려 이거는 어떤 실체적 진실은 간단하다고 봐요. 당시에 법무부 관계자들을요. 국회에 출석시켜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그 당시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다 들고 오라고 그래갖고 공개를 하면요. 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어느 쪽 주장이 잘못된 건지 저는 그렇게 뭐 공방이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외로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도 제대로 동의합니다. 네. 만약에 법사위에서도 안 되면은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되죠. 아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뭔가 좀 안에 좀 냄새가 나는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워낙 또 제도가 시간도 걸리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 법사위가 왜 있습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상임위 영임비가 있잖아요. 여기서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도 들어도 참고나 들어도 보고 네. 자료를 자료를 보고 말하면은 여야 의원들 검토해버리면 이거는 사실 금방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누가 올렸는지 사인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법사위에서 먼저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보여요. 일단은 좀 국회 차원에서 법사위가 먼저 빨리 좀 간명하게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재보선이 일주일 남았는데 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여당한테 불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인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의 사의가 좀 빨리 이루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 이 이번 사이고 재보선이요. 1단계는 그 야권인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얻지 않겠는가. 이게 1단계였고요. 네. 그다음에 성완종 자살로 인해서 굉장히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처한 거였는데 이완구 사태로 인해서 이제 3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3단계의 특징은 이제 새누리당의 하락세가 일단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야당이 지금 야권 분열 이 구도가 지금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힘든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야권 후보의 이 분열상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가 이게 최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선거는 일주일도 깁니다. 아마 실제 의원이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 일주일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가장 큰 변수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27일 날, 네. 27일 날, 28일 날까지, 29일까지 아마 박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왜? 선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박 대통령이 그 승부를 거기다가 걸지 않으면은 집권 3년 차에 건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동력이 빠져버려요. 박 대통령도 정치 개혁 차원에서 강력한 개혁을 이미 남미 순방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더 구체화시킨다. 이를테면 바로 사퇴를 취한다든지 또는 특검으로 간다든지 또는 다른 이 국정 혁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보수표가 집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인센티브가 오히려 중도층을 균일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가 있는 거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 분위기, 절결 분위기 절대로 아닙니다. 더더욱이 또 만약에 야당에 대한 리스트 문제가 나온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때 참여정부 때 문재인 비서실장께서 일을 했다고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해도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직은 변수가 많지만은 박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에 어떤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판세가 요동치지 않겠느냐 또는 네. 반점의 모멘텀이 발현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특검 발의는요 여야 합의로도 할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그렇죠.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점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상병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